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1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이죠.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그리고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2월 22일 날 대규모 뭐 이른바 손가락 3개 시위를 벌이고 또 그 사이에 보니까 뭐 난장판이에요. 난장판이고 또 수녀님이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제발 총 쏘지 말라는데 총 쏘고 난장판인데 문제는 기상천외한 바리케이트가 나왔다면서요. 네, 치마로 네.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네. 미얀마 사람들은 그 전통 의복이 남녀가 함께 치마를 입습니다. 그렇죠. 그 론지라고 하는 건데 네네. 여자들은 그 더 메인이라고 조금 다르군요. 부르는 뭐 이름이 좀 다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무슨 미신이 있어요? 터메이션에는 네. 그 빨래를 이제 놀잖아요. 네네. 그 빨래 밑으로 널어놓은 터메인 밑으로 지나가면 네. 남성성이 약화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잃는다. 네.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진압을 하려고 이제 군인들이 왔는데 군경이 진입을 하는데 지난번에 19살짜리 그 소녀가 죽지 않았습니까? 태권 소녀. 예. 네네. 그 이후로 위로하기 위해서 네. 랑군의 골목마다 그 아주 높은 데다가 뭐 전신주나 이런 데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치마를 다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신 때문에 이 군인들이 그거를 철거하느라고 시간이 지체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은 피하면서 시간을 그나마도 이제 뭐 강제 진압을 이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외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무렵 저는 이제 평준화 일기입니다만은 저보다 한 1, 2년, 2, 3년 후에는 근데 시험 기수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억하시 저 보면 정독도 경기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인데 그 경기고등학교 가려면 그 앞에 그 덕성여고든가 덕성여중 덕성여고 사이 길을 지나서 경기고등학교에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덕성여고 덕성여중이 이렇게 길 옆으로 돼 있으니 가운데 구름다리를 놨어요. 구름다리 났는데 그 경기고등학교 그때만 해도 뭐 콧대가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그 여자 치마 밑으로 남자가 기어다니면은 남성성을 잃는다 그래갖고 난리를 피웠던 기억이 벌써 74년, 73년 그 무렵이니까 벌써 50년 전 얘기네요. 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풍습이 있었나요? 전라도 지방에 이제 뭐 미국이 뭐 우리가 저 할로윈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결국은 도깨비들 귀신들의 날인데. 전라도에도 도깨비의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음력으로 정월 16일.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다음 날입니다. 그날 이제 뭐 도깨비나 귀신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깨비들이 잔치를 하면 그 마을에 이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해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을 이제 막는 방법으로 여성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옛날에는 그 여성들이 저 생리, 월경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월경 대라 그럴까요? 뭐 패드죠. 이거 계짐이라고 그랬어요. 계짐. 그거를 갖다가 마을 앞에 솥대에다가 넣고 또 그런 생리 중인 여성이 앞장서고 여성들이 또 마을 여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이제 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치마를 이렇게 들추는 춤을 췄습니다. 남자들한테는 대박이네 그날 구경거리 주는 날이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날은 남성들은 출입 금지. 못합니다. 문 밖으로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돌림병이 돌았을 때도 그게 치환이 됩니다. 돌림병이라는 것도 결국 그때는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돌림병이 돌 때는 또 여성들이 그 음력을 발휘해가지고 돌림병을 막고 마이너스 힘, 음력 해갖고 계짐, 요즘 생리대는 옛날에 굉장히 배로 이렇게 계짐을 했거든요. 빨아쓰고 하는데 그거다 턱 걸고 노 팬티로 이제 이렇게 치마를 들시고 남자는 집안에서 꼭 보고 구멍 뚫고 이렇게 보고
그래요. 중국에도 보면 좀 음문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음문진. 음문이라는 게 뭐 그 상상이 아니라 그 홍문을 얘기를 하는데. 홍문은 똥꼬인데. 음문 똥꼬입니까? 홍문은 똥꼬를 갖다가 음문은 성기를 성기하고 거사이라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중국에서도 이 여성의 그 월경. 네. 그것이 이제 도깨비를 물리친다. 네. 이런 이제 속설이 있고. 예, 예. 특히 네. 전쟁에서는 위력을 발휘한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생리 중인 여성들을 제1진으로 이렇게 진을 치면 그 음문진이라는 게 그 진을 치다 할 때 그 음문진이군요. 그렇게 하면은 상대 쪽에서 쏜 화살이 우리 아군 쪽에 미치지도 못하고 오다가 뚝 떨어지고 또 칼도 무뎌져가지고 제 기능을 칠라 그러면 휙 휘어지고 그런 일이 있다. 예. 그 이야기는 삼경지락이라는 병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옛날 얘기죠. 그래. 근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치마는 곧 여성의 월경을 의미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치마라는 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뭐 옛날에 뭐 남자들도 치마를 입긴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성은 곧 그 상징이 되는 게 뭐 자궁이 되고 할 테니까요. 네네. 그 자궁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네네. 위대한 힘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좋은 힘을 발휘할 때 또 있지만 또 옛날 원시 시대 때는 그 여성이라는 게 뭐 그 오직 그 생산의 능력만 있을 뿐이지 또 특히 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불결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 월경 자체를 불교하다 또 신이 그 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장을 담을 때 맛이 없으면은 그 뭐 그때 생리 중이었느냐 이런 걸 트집을 잡기도 하고 또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뭐 여성들이 음기가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근데 그런 흔적들이 일본에서는 뭐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스시. 스시. 예, 스시는 남자들만 하는 요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일식당 주방장 여자 못 봤네요. 예. 우리나라에도 뭐 여성 안 들어왔죠. 여성 셰프가 없네요. 예, 일식당 셰프는 없네요.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생리를 하면 이제 황체 호르몬이 이제 나오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체온을 높인답니다. 아무래도 몸에 피가 빠져 나가니까 그걸 신진 대사를 위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호르몬이. 근데 그 1도의 차이가 스시의 맛을 떨어뜨린다. 뭐 그런 있고 전에 뭐 그 스모 토요에도 여성들이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사실 스시 예전에 저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보니까 일본의 그 명인들 스시 명인들 딱 이 밥알을 주면은 밥알 기수가 똑같더라고요. 몇 번을 줘도 뭐 200, 뭐 60 몇 알인가 되고. 그다음에 이 아들이 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 손의 온도 36도 5도 여기에서 밥을 비벼서 여기다 딱 올려놓고 하니 여기에서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예전에 보면 돌아가신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참 운치가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운치가 있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아호가 운정 아닙니까? 근데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JP 총리 되시기 전에 당의장 뭐 이 무렵할 때 예전에 실세 때 그때도 가면 뭐 대한이 뭐니 그런 그 요정이라고 그러죠. 옛날 요정 뭐 선곽이니 뭐 청곽이나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야 펼쳐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생들이 이제 치마 안에 한 속치마를 입잖아요. 이렇게 퍼지도록 입는 그 안에 속치마 입고 속치마 쫙 펴면은 그 지필 거고 그 자리에서 그 JP가 그림도 잘 글도 잘 쓰거든요. 쫙 썼다는데 그 전설같이 속치마에 그림 그리는 것도 그 여성성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연정
뭐 어떤 사랑의 표시로 네네. 아무래도 그 속옷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 속살이 보이든 안 보이든 네네. 그 자체만으로도 뭐 깊은 애정의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래 네. 그게 이제 중국에는 네. 하얀 비단, 화선지로 쓰는 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그림도 거기다 그래요. 예, 소능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 비싼 거를 쓸 수도 없고 네. 또 중국에 수입하는데 어렵고 그러니까 네. 뭐 거기서 이제 차관이 돼서 우리 하얀 뭐 소능 같은 속치마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있어요. 예, 뭐 속치마에 그림을 말씀하시니까 뭐 조금 됐지만 취화선이라고 영화 있죠. 그저 장승업 그 얘기인가요? 그저 나는 기억나는 게 최민식 씨. 네, 배우 이제 주연은 최민식 씨인데 네. 근데 그 주막이라 그래야 될까 뭐 기생집이라 그럴까 거기 이제 술을 맨날 얻어먹고 뭐 이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이제 결제할 외상값 갚는 날 그 붓을 딱 들고 기생이든지 거기 주막의 그 아녀자들한테 속치마에다가 그림을 쫙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오원의 입장에서는 술값이 될지 모르지만 그 그림을 받는 기생의 입장에서는 아주 깊은 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뭐 조금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흥선대원군이 그렇죠. 파라코 시절에 파라코 시절에 그 양반 파라코 술집 드나들 때 그 파라코 시절에 보면 그 양반은 술값 없으면 야 갖고 와라 그래갖고 바로 거기서 난을 쳤잖아요. 난을 치고 죽을 치고 했죠. 그 난이 바로 석파란 아닙니까? 유명한 석파란인데.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태계 선생도 그래 퇴계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림이 아니라 글을 남겼죠. 근데 그 시가 이제 두향이라고 그 단양에 군수로 계실 때 사랑했었던 여인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뭐 본 부인이 돌아가시고 아들도 둘이나 죽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군수 나가면요 부인 못 데려갑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소실을 드린 모양 소실이 아니라 그냥 관기죠. 관기. 근데 그 여인에게 죽을 때는 소리도 못 내고 죽어서 이별할 때는 소리도 못 내고 살아서 이별할 때는 슬프게 그지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 시를 그 치마폭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두향은 이제 안동으로 이제 다시 부임지가 옮겨지는 건데 그때 매화를 선물을 했죠. 태계 선생한테. 근데 유명한 이야기지만 태계 선생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뭔지 기억하세요? 모르죠 저는. 매화에 물을 주거라. 그때 매화가 바로 두향이 선물한 매화입니다. 근데 불과 그 두 사람이 만난 거는 8개월뿐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 속치마에다가 뭐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주 깊은 정을 뜻하죠. 그래요. 갑자기 왜 박목월 선생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어떤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때 러브 스토리 하면서 그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남자들이 그 정도는 돼야지. 자, 근데 정약용 선생도 치마와 관련해서 또 멋진 에피소드를 남겼다면서요? 네. 그 유배를 이제 강진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산적용 강진으로 갔죠. 근데 조금 전에 연정의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홍해완이라는 분이 정약용 선생의 정실인데 유배를 갈 때 그 집안 식구를 시켜가지고 결혼 때 입었었던 그 치마를 강진으로 보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정실을 잊지 마라. 날 잊지 마세요. 물망초. 당시에는 이제 그 절대로 그 결혼식 때 입었었던 옷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이 뜻이니까 나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라. 그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다 이렇게 째가지고 하파첩, 헝겊으로 만든 작은 책자를 하파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서 아들인
누구죠? 하규한테 주고 네. 또 그림첩 네. 매화병 제도라는 그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두 딸한테 줍니다. 네. 그게 홍연이 이제 정실에게서 낳은 아이고 그다음에 그 첩 그러니까 표진솔이라는 이제 소실에서 낳은 게 홍임인데 네. 각각 주죠. 그 뜻은 뭐냐면 그 남편이 소실을 얻는다고 질투하지 말고 부모로서 역할이나 잘해라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더군요. 그래 부인은 섭섭했겠어요. 네, 실제로 섭섭했죠. 그러니까 애써서 그 자기가 결혼식 때 입었던 치마 보냈더니 푹푹 찢어갖고 네. 뭐 화천 만들고 그래 버렸으니 화가 그래서 나겠다. 표진솔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네. 강진에서 네. 유배가 해임되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아이 데리고 그 홍림이를 데리고 갔는데 문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이하고 강진으로 쫓겨갔습니다. 쌤통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그 속치마에다 그림 그려주는 풍습이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일본 기모노는 기본적으로 네. 그 기모노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손수 정말 그리고 술을 놓고 네.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속치마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떻든 17세기 경에 네. 그 겐센이라는 화승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스님. 스님이 있었는데. 근데 이 스님이 아무튼 수전노였어요. 그림값은 뭐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 또 그 받은 돈을 뭐 중생이나 절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걸 괘씸하게 여긴 게이샤 중에 하나가 물론 후원자가 있죠. 네네. 게이샤가 그 불러서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면 우리 기방으로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 화승이 그 기방으로 갔습니다. 네. 예. 근데 당신 그림을 보니까 그림은 꽤 좋은데 그 돈으로 마음이 그렇게 욕심이 차 있는 그 그림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다 걸겠느냐? 내 치마에나 그려달라. 그리고 앞도 아니고 치마 뒤편을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똥꼬 쪽으로 펼쳐졌대요. 물론 이제 그날이 또 무슨 그 행사가 있어서 네.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걸 묵묵히 참고 이 그림을 그려주고. 겐센이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 그림을 그린 이후로는 네. 이 겐센 스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쪽팔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 잠적을 해버렸는데 네. 그 뒤로 이 마을에 네. 어마어마한 기근이 몇 년 동안 몰려왔답니다. 근데 우연히 어떤 창고가 발견이 됐는데 그 창고가 이 겐센이 그동안 그림을 그려서 모았던 돈을 곡식으로 다 바꿔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쌓아둔 창고가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 이정 큰 가뭄이 오면 큰 부자도 도울 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라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님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게이샤밖에 못하지. 자, 그런데 저 경기가 나빠지면 치마가 짧아진다고 아까 보내주셨는데 거꾸로 아니에요? 경기가 좋으면 치마가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아니에요. 경기가 나쁠 때 짧아진다고 하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든 뭐 아까 보내주신 거 보니까 1960년대까지는 예전에는 경기가 나빠지면 치마가 짧아졌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네. 무슨 제가 아마 그거 다 적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 원래 그 치마의 길이 이론이라는 것은 조지라는 사람이 그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건 1926년에 만들었으니까 네네. 아주 일찍 만들었죠.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게 60년대까지는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 걸로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황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다. 네, 바뀌었어요. 하는 이론이 맞아요. 나오게 된 거죠. 미니스커트 나오면서부터는 네. 미니스커트가 우리 나오면서 그때 보면 우리나라는 윤복희 씨가 이제 미니스커트를 처음 1960년대 처음으로 놀아줘 쇼 시원하게 보여줬는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막 경기가 팍팍 좋아지니까 치마 쫙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 오일 쇼크 맞으면 치마가 쫙 내려가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미국의 그 학자의 이론과 달리 예. 우리 경험한 바에 따르면 경기가 좋으면 치마가 짧아지고. 네, 어떻든 최초의 치마 길이 이론이라는 것은 조지 스텔런가 그분이 이제 그게 아마 일이 있을 거야. 경기가 좋고 하면 여자들이 활동하면서 뭔가 뭐 자기를 좀 과시하고 미를 과시하게 해서 각선미를 보이려고 되니까 그런 거고, 예전에는 거꾸로였겠죠. 그러니까 예전 치마는 거의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기가 나쁠 때 짧아진다는 건 뭐냐면 물자가 부족했기 그 때문에 의미예요. 맞아요.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미니스커트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든 지금 치마의 속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니스커트 하니까 조선시대에도 미니스커트가 있었다면서요. 있었습니다. 처음 근데 듣는데. 그 상민이나 천민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천이 없어서. 뭐 옷차림의 그 규격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계급에 딱 정해져 있는 그 툴을 지킨다는 거는 사실 뭐 쉽지 않았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짧은 천이 없어서도 뭐 어떻든 짧은 치마, 속치마도 안 입고 그렇게 입었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정강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제 8푼 치마. 8푼 치마.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거를 사태 치마. 사태라는 게 아롱사태. 예, 그 무릎. 그 우리 사태 고기도 사태하는데 네. 그 무릎 고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또 무당들이 입는 그 옷은 등명 치마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해도 미니스커트에 가까울 정도. 핫팬티죠, 핫팬티. 예, 그런 옷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보면 우리 이제 오늘 치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치마의 길이뿐만 아니라 소매, 폭, 깃 이런 거 다 변화하지 않았어요? 다 변했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치마 얘기니까 치마만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프랑스 대혁명 때도 네. 그 귀족들은 짧은 바지를 입고 가발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평민 이제 프랑스 혁명의 주체들이 긴 바지를 입었죠. 빤따롱하네. 예, 빤따롱입니다. 그래서 뭐 샹쾌도르라고. 네. 근데 쾌도르라는 게 뭐냐면 짧은 바지고 샹쾌도르는 짧은 바지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네. 그런 것처럼 또 사회의 계층이나 또는 이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치마가 또 주름이 많으냐 또 주름이 드문드문 있느냐 또 좀 발등을 덮었느냐 덮지 않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노론은 아무래도 좀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수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아, 사색 예, 사색 당파로 얘기를 하면 노론이 집권 세력이었고 기득권이고 네. 또 돈도 많았죠, 상대적으로. 네. 뭐 소론이라든지 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득권층이 되지 못했죠. 그렇죠. 야당이었죠, 요즘 얘기하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야당 쪽이 좀 개혁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마도 짧게 입고. 짧고 이제 그 발등이 보이도록 입고 또 이 주름도 더 많이 지도록 이렇게 감아서 입고 또 노론은 이제 좌행으로 치마를 이렇게 묶고 또 소론이나 남인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원래는 오른쪽으로 하면 기생들이 하던 거예요. 예, 기생이 하던 거를 이제 소론 쪽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 예전 공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론 소론이 다르다. 나중에 저고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훨씬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 오늘 그 미얀마 치마 바리케이트 이야기에서 한중일 치마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